자, 드디어 오늘부터는 태음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음인은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명쾌하지는 않아요. 이제까지 소음인과 소양인 하면은 속이 차가운 사람, 소음인, 속에 열이 많은 사람, 소양인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태음인은 안 그래요. 태음인은 안 그러고, 그래서 태음인은 이게 열이 많은 사람도 있고 한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약을 써야 돼요. 태음인. 자, 어떻든 자, 태음인의 첫 번째는 이제 표증, 이 표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소양인과 마찬가지로 표에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중에 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는 10병이 있다는 얘기죠. 2는 10병. 그러니까 소양인과 비슷해요. 표에 한 병인데, 이 표에 한 병을 유발시키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태음인의 약한 부위. 태음인은 이 네 부분으로 나눴을 때 맨 아래쪽이 강한 게 소음인, 그 다음이 강한 게 태음인, 그 위쪽이 강한 게 태음인, 그 다음에 그 위쪽은 소양인, 그 다음에 태양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가 뭐냐면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반대고 두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 반대예요. 그죠? 우리는 아래쪽에서 두 번째는 태음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태음인이 제일 약한 부위가 어디냐? 제일 위쪽이 제일 약해요. 제일 위쪽에 뭐가 있느냐면은 앞쪽에는 위완이 있어요. 위완. 위에 위쪽이 위완이에요. 이게 부죠. 그 다음에 이 앞쪽은 위완이 있고 뒤에는 뇌추가 있어요. 뇌추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태양인은 다 강하고 이 태음인은 여기가 다 약해요. 태음인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위완이 약해가지고 이 표에 한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제목이 태음인의 위완이 한을 받아가지고 표에 한증이 생기는 병에 관한 논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꼭 하여튼 뭐가 강하고 약한지만 그냥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모든 병에다 갖다 붙이려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음에 그럴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거기 이쪽이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요. 자, 어떻든 우리는 표한병을 합니다. 태음인의 표한병. 자, 이것도 역시 태양병부터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감기를 배우고 있어요. 감기의 초기 증상은 태양병으로 나옵니다. 자, 태양병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장준경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장준경의 얘기입니다. 우리 중경의 얘기입니다. 자, 중경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상한, 감기가 걸렸어요. 자, 상한에 대한 얘기. 그런데 지금 감기가 시작됐으니까 태양에 해당이 되는 태양증이에요. 해당하는. 자, 그런데 어떤 증상이 있느냐면은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납니다. 두통이 있고 열이 남고, 그 다음에 온몸이 쑤시고 신동하고 요통, 허리도 아프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거예요. 뼈마디도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골절이 모두 아파요. 개통, 골절이 여기저기가 다 쑤시고 아파. 추워요. 추위를 타고. 오한이 있죠. 감기 초기니까 오한이 있죠. 오한인데 여기서 또 특징이 좀 나옵니다. 이건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죠. 이런 것들이 좀 기존의 거기와 좀 다른 특징들이죠. 땀이 안 나요. 무한이에요. 땀이 안 납니다. 땀이 안 나면서 숨도 가까워. 숨도 가까워. 이게 이제 이 상 안에서 태양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양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장준경은 거기를 다 기술하면서 거기다 약을 제시를 해줬어요. 자, 이런 종류의 태양증, 감기로서 이런 게 나타나면 뭘 써라겠냐면은 마황탕을 써라 그렇게 했어요. 마황탕을 써라. 그러니까 마황탕이 장준경은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마황탕을 써라 이렇게 했는데, 아, 이러한 증상은 동문은 이걸 보고 아, 이거는 태음인한테 나타나는 감기 증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태음인한테 나타나는 감기 증상은 이렇게 나타나고, 거기에는 태음인한테 감기는 뭘 쓴다? 마황탕을 쓴다. 우리가 예전에 감기에 게지탕과 마황탕이 대표적인 감기약이었죠. 고방에. 게지탕은 그래서 감기 걸려서 뭐 할 때? 땀이 날 때. 그 다음에 땀이 안 날 때는 마황탕.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는 체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체질에 따라서. 자, 소음인한테는 쓰는 게 게지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태음인한테는 쓰는 게 마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황탕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한의 천, 숨이 가쁠 때, 무한, 땀이 안 날 때. 마황은 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약재가 대표적이에요. 마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환기죠. 좋죠. 환기죠. 환기는 땀이 안 나는 사람이 먹으면 땀이 나고, 땀 많이 나는 사람이 먹으면 땀이 안 나고, 땀을 이렇게 덜 나게 하고, 이게 이제 환기고, 마황은 무조건적으로 열을 내주면서 땀이 나게 해주는 약이 마황이에요. 약간 느낌 그렇죠. 얘는 본치, 근치를 하는 느낌이 있고, 여기는 좀 표치의 느낌이 좀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죠. 기왕에 마왕탕이 나왔으니까 뒤에 마지막 장이 있죠. 경험 약방 1번 해가지고 마왕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우선은 예전에 배웠던 거니까, 게지탕은 이 게지탕에는 군약이 뭐죠? 당연히 게지죠. 그 다음에가 작약이에요. 액작약이고요. 세 번째가 감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강삼조이. 조이. 생강하고 이 대추. 이게 이제 게지탕이에요. 근데 마왕탕은 당연히 군약이 뭐겠습니까? 마왕이죠. 마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신약 뭐 이런 것들은 게지탕의 약들이 들어와요. 게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감초도 들어와요. 여기 있죠, 감초. 그런데 작약은 안 들어옵니다. 작약은 빠져요. 작약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왕탕에 주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행인이 들어옵니다. 행인이 뭐죠? 설구시. 자, 행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삼조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얘 들어오고, 얘는 빠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이 마왕탕에 주로 들어온 부분은 행인하고 마왕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바로 본초 쪽에 보면은 마황이 뭘 하는 거라고 되어 있냐면은 능출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땀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몸에 열도 나게 하고 머리 아픈 거 그 다음에 풍한을 없애준다 이렇게 하는데 마황이 어디에 요약이냐면은 땀을 나게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천식의 요약이에요. 마황. 그래서 천에 쓰는 겁니다. 천식. 그 아래 설명문에 나와 있죠. 땀이 나게 하고 천식을 진정시키며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식의 요약 중에 하나가 마황입니다. 마황이에요. 행인도 보세요. 행인도 풍담을 없애주고 천식. 그 다음에 대장이 깊해서 변이 단단해서 잘 안 나올 때 변도 모르게 해주고 대장이 기가 꽉 막힌 것도 없애주고. 근데 여기에 천식도 같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태음인의 감기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이 얘네들인데 얘가 이제 똑같이 천식의 증상도 같이 낫게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특징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자, 어떻든 이런 마황탕을 장준경은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체질 구분이 안 돼 있을 때는 이 증상만 가지고 야 마황탕을 써야 할지 청룡탕을 써야 할지 계지탕을 써야 할지 참 구분이 어렵죠. 근데 이제 동무 때문에 체질 구분이 가능하면은 어떤 약을 써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감기 걸렸을 때. 그 아래쪽에 이제 주왈 해가지고 상하는 뭐 이렇다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위에 있는 얘기를 반복한 거예요. 보시면은 두통이 있고 온몸이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모든 백골절이 구통하고 여러 뼈마디가 다 아프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상하는 영혈이 분리해서 그렇다 나오는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꼭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동무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 아래쪽에 동무가 정리한 것은 태음인의 감기 상하는 배추의 표병이다. 배추는 뇌추하고 같은 얘기죠. 배추의 표병이다. 그리고 경증이다. 경증. 이거는 가벼운 감기다. 배추의 표병이고 경증이다. 가벼운 감기고 마황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잘못된 약은 아닌데 마황탕이라고 하는 게 꼭 잘못된 약은 아닌데 여기 들어가 있는 계지하고 감초는 이거는 소음인한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소음한테 쓰는 거니까는 태음인한테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두제 또는 둔제라고 하는 게 좀 먹다, 좀 두자예요. 이거는 약효를 좀 먹는 약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더 훌륭한 거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마황발표탕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황발표탕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마황발표탕이 나와 있는데 마황초를 해주는 발표탕인데 자, 마황발표탕에 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계지 빠지고 감초 빠지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거 여기 저 강삼조이도 사실은 소민한테 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면 남아있는 게 뭐죠? 마황하고 행인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황하고 행인인데 이 동무가 만든 마황발표탕에는 마황이 군약이 아닌 거야. 참 특징이죠. 길경이 쓰입니다. 길경이 군약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왜 마황발표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마황탕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여기에는 길경이 군약이에요. 3돈이나 씁니다. 그리고 나서 마왕은 1돈 반밖에 안 써요. 원래는 3돈을 여기서 썼는데 그래서 마왕을 절반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행인도 들어와 있죠. 행인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말고 추가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맹문동이 있고요. 맹문동이 있고 다음에 황금이 있어요. 이게 다 저기
태음인한테 쓰는 약재라는 거죠. 보세요. 길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자, 길경은 뭘 치료하냐면 인종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종이 뭡니까? 인후종통, 편도선, 여기에 요약이 길경입니다. 길경하고 감초가 편도선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길경이 이 편도선에 아주 잘 듣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길경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그 약성가의 그 바로 뒤쪽에 나오는 거. 제약 상승한다고 했어요. 실을 째죠. 모든 약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 길경은 위로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위로. 이 편도선이 상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경이 특징이 모든 약의 약효를 상부에서 그 약효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로도 쓰이는 게 길경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흉옹, 이 가슴을 확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길경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아래쪽 설명에는 가래를 사귀고 기침을 멈추게 하며 폐기를 잘 통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해서 길경이 군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길경은 태음인한테 쓴다는 거죠. 자, 맹문동은 어디에 주로 쓰는 걸로 우리 잠깐 얘기가 되던가요? 맹문동이 뭐죠? 우리 갈증이 심할 때 먹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생맥산에 맹문동하고 인삼하고 오미자가 들어갑니다. 생맥산. 여기에 이제 그 맹문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맹문동 보면은 자, 그 허열을 제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약이에요. 약간 차가운 약인데 허열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폐의 열을 내려주고, 보심, 심장, 폐의 열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번가를 없애준다. 해서 번가를 가시게 하는데도 맹문동이 쓰니까 우리 생맥산에 맹문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금이 들어가죠. 황금. 우리가 황씨 형제 세 개가 있었죠. 제일 위에 폐에 작용하는 게 황금, 중간에 작용하는 게 황연, 맨 아래쪽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게 황백이죠. 그러니까는 황금이 지금 현재 폐에 작용을 해요. 그 약성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사폐화라고 그랬어요. 폐의 화를 제거해준다. 폐의 화를 제거해주고, 자청이라고 했는데, 자청에서 대장 승려를 없애준다고 했는데, 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황금의 다른 이름으로 자금, 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황금 중에서 약간 다른 게 있나 봐요. 그 속이 꽉 차 있는, 이게 늙은 건지 젊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젊은 황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특히나 대장의 승려를 좀 없애주는 역할이 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로 한 것 같아요. 이게 자청, 그래서 대변 승려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황금도 사실 폐의 열을 내려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감기에 쓰이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마황 발표탄은 이제 동무가 만든 건데, 길경을 군약으로 쓰면서 마황, 그 다음에 같이 썼던 행인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맹문동과 황금을 같이 넣어줘가지고 만든 약이다. 그래서 태음인의 감기 초반에 쓰는 약으로 마왕 발표탕을 쓰면 좋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준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리고 태음인한테 이런 약재들이 좋다 하는 얘기도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감기의 처음을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본격적인 좀 중한 감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한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골이에요. 그래서 한골 첫 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골 첫 번째고, 다음 시간에 한골 두 번째를 합니다. 한골 두 번째에서 다양한 약 방제를 얘기를 할 거고, 이번에는 방제가 거의 안 나오고, 이 한골이 뭔지, 어떻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지,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지, 이거를 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장준경이 얘기를 하는 게, 상안에서 감기 걸렸는데 상안에서 걸증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 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직 권랭할 때 쓰는 이 골자를 쓰잖아요. 사직 권랭할 때, 사직 권랭 또는 권력 뭐 이렇게 쓰잖아요.
권랭, 권력, 사지의 권랭, 권력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때 우리 권랭과 권력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증상이라는 말이에요. 음과 양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음과 양이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는 위에는 덥고 머리에는 뭐 두통 이런 열증이 있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 권랭 권력이라고요. 그래서 손발이 차갑다 이런 것을 권랭 권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권은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장준경은 이걸 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오한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한인데 발열이 없는 오한이에요. 열은 안 나는데 단지 춥기만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죠. 자,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4, 5일 동안 골이 생겨요. 4, 5일간 골이 생겨요. 그러니까 발열은 없고 어떻다? 오한만 있다. 이런 사람은 이 4, 5일이 지나면 반드시 발열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골이라고 하는 태음인의 이제 특징적인 감기예요. 중한 감기인데 오한이 며칠간 있다가 그 다음에 발열이 생겨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장준경이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골증이 심해지면, 여기는 기풀심으로 썼는데 사실은 이 기풀심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심을 써야 되는 거죠. 심하다. 이 골이 오한이 심해지면은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지금 오한이 쭉 되고 있잖아요. 이때 오한이 되게 심해지면은 그 다음에 발열이 날 때 그 열이 되게 심하다. 오한이 심하면 그 다음에 발열도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한이, 그러니까 골이 미약하면 그 다음에 열증도 미약하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더불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골이 4일 동안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열증, 즉 발열이 3일간 됐어요. 그럼 골증이 더 오래됐죠. 발열보다는. 그 다음에 골증이 다시 5일로 더 늘어났네. 또는 길어졌네. 또는 발열보다도 골증이 더 기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골다열소. 한다열소라고 안 하고 여기는 골다열소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병이 어떻다? 위진하면 병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골증이 더 기간이 늘어나면은 열증보다 골증의 기간이 더 늘어나면 병이 심해지는 거란 얘기고, 그 아래쪽에 그 발열이 4일이 됐어요. 골증은 3일밖에 안 해. 그러면은 열이 더 많죠. 열 나는 기간이 더 많죠. 이때는 골소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가만 놔둬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한 감기, 태음인한테 오는 중한 감기 보면은 뭘 초점으로 봐야 되냐 하면은 골증이 며칠이고 열증이 며칠이냐, 어떤 게 더 기냐를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골증이 더 짧다, 열증이 더 길다면 이거는 가만 놔둬도 고쳐지니까 엉뚱한 약 쓰지 말고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이걸 이제 동무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이건 태음인 감기의 특징이에요. 자, 한골이라고 하는 거는 한골, 골이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좀 없으니까 그 앞에다 한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골인 거예요. 이 제목 한골인 겁니다. 그래서 자, 한골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골이라고 하는 거는 오한만 있고 발열이 없는 걸 얘기를 한 것이고, 수족이 권력한 걸 얘기한 게 아니다. 확실히 정해주죠. 그래서 이 한골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발열한 지 뭐 4, 5일 후에 한골이 나타나고 하는 이러한 감기의 증상은 중증이다 그랬어요. 경증이 아니라 중증인 거다. 중증인 경우에, 태음 감기의 중증인 경우에 이러한 한골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이 증에서 이제 발열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이 한골이 나타날 때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뭘 주의 있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를 동무가 얘기를 했어요. 장준경은 뭘 봐야 되냐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것이 더 길게 나타나느냐. 근데 이제 동무가 보기에는 그게 좀 불확실한 거예요. 그게 며칠까지 막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동무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더 봐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땀을 봐야 된다. 땀은 한골이 생길 때 땀이 발생하겠습니까? 땀이 없다고요. 발열이 될 때 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발열이 되는 상황에서 땀을 봐라. 땀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한골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간 한골이 있다가 그 다음에 발열이 있고 다시 또 한골이 있고 발열이 있고 이렇게 쭉 장기간 지속되는 감기예요. 태음인 감기인데, 중증인데, 이때 발열 기간 동안에 땀이 어떻게 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자, 땀은 어디에 잠깐 비추기 시작하는 발제, 이 전발제 있죠?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요 부분이 우리가 전발제 알죠? 이 발제에 땀이 살짝 비치면서 어디서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냐면 액상이 어디입니까? 이마예요, 이마. 이 이마에서 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비로소 태음인은 지금 이 병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마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일 후. 왜 수일 후입니까? 골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일이 걸리잖아요. 수일 후에 발열이 될 때 이제 땀이 어디서 나요? 미릉에서 납니다. 미릉은요, 눈썹 두덩이에요. 눈썹 두덩이. 여기에서 땀이 내려오죠. 이마에서 있다가 눈썹 두덩이에서 땀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일 후에 발열이 있을 때 땀이 관상에서 납니다. 관상은 뭐예요? 광대뼈 쪽에서, 눈 아래 광대뼈 쪽에서 땀이 나요. 그리고 나서 수일 후에 발열이 있을 때 이제는 순이라고 하는 입술하고 이 턱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서 땀이 난다는 거예요. 그 아래쪽. 그리고 이게 그 뒤쪽으로 이어지네. 오른쪽이 아니고 그 아래쪽, 그 뒤쪽 페이지 보면은, 그리고 나서 수일 후 발열할 때 여기에서 땀이 어디서 나냐면 이 가슴으로 가서 가슴에서 땀이 난다는 겁니다. 가슴 쪽에서. 땀은 이런 식으로 나면서 이거는 병이 나아가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오른쪽을 다시 보죠. 첫 페이지 와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자, 액상지한, 그러니까 이마에서 땀이 이런 식으로 수차례 나다가 그 후에는 미름, 이 눈썹 두덩이로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 눈썹 두덩이에서도 역시 실이 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수차 나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관상으로 가고 이 광대뼈 쪽으로 가고, 광대뼈 쪽에서 땀이 수차 나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턱 쪽으로 간다. 이게 좀 나아가는 순서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턱 쪽에서 땀이 나고 불과 1차, 그러니까 딱 한 번 이상 뭐 기다릴 필요 없이 이쪽에 땀이 났다고 보이는 순간 그 다음에는 가슴에서 땀이 날 것이다. 그러면서 병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땀을 봐야 된다. 이게 병이 나아가는 지금 상황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병을 속칭,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장간병이다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앓는 병이라는 얘기죠. 오랫동안 앓는 장간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간병이라고 한다. 이 한골을, 태음인의 감기, 중증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범태음인병, 태음인의 병은 우선 이마에서 그리고 눈두덩이에서 땀이 나는데, 나아가려고 할 때 땀이 나는데 한 번 땀이 나고 병이 바로 낫는 것은 아니다. 누차 땀이 나면서 병이 낫는 거고, 이걸 장간병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장간병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한골, 태음인 나와야죠. 자, 태음인의 감기의 중증, 상한 중증의 한골이 있는데, 자, 한골이 6, 7일이나 됐어요. 6, 7일이나 됐으면서 발열이 없고 따라서 땀도 안 나. 이런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얘기를 해주고요. 한골이 6, 7일 이렇게 오랫동안 돼 있으면서 발열도 없고 땀도 안 나면 이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른 증상, 그 아래에 다른 걸로 한골이 2, 3일 짧게 나타나요. 한골이 2, 3일 짧게 나타나고 발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땀도 나오면은 이거는 한골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얘는 경증이라는 거예요. 한골 중에서 경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골의 중증과 경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한골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이거는 이제 치료해야 할 대상이죠. 한골이 이제 4, 5일 그 중간 정도로 나와요. 중간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발열이 있죠. 그 다음에 땀이 약간 나는데 이마에서 땀이 나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치료 대상이 되는 장간병이라고 하는 거고 얘가 바로 감기 상환의 중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증은 이러한 증상은 왜 생기느냐? 노심초사가 많아서 태음인의 노심초사 걱정과 생각이 많아서 노심초사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것 때문에 위완이 약해진 거다. 위완이 쇠약해져서 위완은 이 복부 위쪽 가슴 요 위쪽을 위완이라고 하죠. 이 여기가 쇠약해져 가지고 표국이 허박해져서 허약하고 얇아져 가지고 한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다. 한기가 들어왔는데 한기를 이기지 못해요. 그 원인은 노심초사 때문에 이쪽이 약해져 가지고 한기에 이기지를 못해서 발생한 거다. 마치 어떻게 되냐면은 바깥으로 외피 한사 바깥에 어떻게 되면 한사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황인 거다. 전기는 안에 있는데 바깥쪽에 한사가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정사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데 전기는 약하고 사기가 강한 상태인 거다. 지금 이 한골의 상황이 그런 거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비유를 이제 군대의 군사와 관련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죠. 자, 비유를 하자면은 일단의 고군, 군대가 있는데 여기에 고군이라는 얘기는 지원병이나 뭘 도와줄 병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 그냥 군대 이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 고군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어가지고 다 밖을 적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거의 지금 전군이 다 복몰지경이라는 얘기예요. 복몰. 다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상황인 거다. 그런데 선봉 일대가 다행스럽게 그 포위를 뚫고 나와갖고 한쪽 포위를 뚫고 나와가지고 개로 이 생로를 그나마 간신히 개척해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 병에 대해 병이 지금 한골이다 중증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땀이 살짝 이마 쪽에 나 있어요. 이때는 선봉 일대가 포위를 약간 뚫고 나와 있고 하지만 뒤에 있는 본대 후군 전대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본대는 여전히 갇혀 있어요. 여전히 갇혀 있어 가지고 장차 앞으로 누차에 걸려서 전력으로 싸운 뒤에야 겨우겨우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힘을 좀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인 거고 늠름지세라라고 했는데 늠름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표시를 한 겁니다. 늠름하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상, 그 이마 쪽에 땀이 나는 거는 선봉 일대가 지금 빠져나온 상황, 바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미릉 쪽에 땀이 난다는 얘기는 그 아래 눈썹 두덩이 쪽에 땀이 난다는 얘기는 그 앞에 전군이라고 했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 후반 할 때 그 전군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포위망을 전체를 다 지금 현재 뚫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용감한 상황인 것이다. 기세가 용감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후군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포위망을 전체적으로 지금 해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관상이 이 광대뼈 쪽에서 땀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중군 후대, 이거는 이제 전체 본대를 얘기하죠.
본대가 여유롭게 그 포위망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그러면 이제 위험에서 거의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이걸 땀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땀으로. 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동무가 원래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용어를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병은 그 아래쪽에 땀이 눈썹 두덩이에서 나온 거는 이제 쾌, 면위, 위험을 이제 거의 지금 벗어나가는 상황이고, 그 관상, 이 광대뼈 쪽에서 땀이 나면은 위험이 없는 상황이다. 위험이 완전하게 벗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고 이제 거기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자, 태음인의 땀은 이게 땀이 어디서 나든 간에 이마에서 나건 눈썹 두덩이에서 나건 광대뼈 쪽에서 나던 간에 땀의 모양은 설입처럼 나야 된다. 땀은 설입은 기장살, 우리 뭐 좁쌀 이렇게 봐야 되나? 좁쌀처럼 알갱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땀인 알갱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발열이 점점 길어지면서 다시 땀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발열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저 한골이 시작될 거고, 그럼 다시 땀이 들어갈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정기가 강하고 사기가 약한 상쾌한 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땀의 모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땀에 이제 땀이 미립이에요. 알갱이가 아주 작거나 없어요. 그냥 흘러. 땀. 알갱이가 보이지가 않아. 그러고 나서 잠시 있다가 들어가요. 이때는 정기가 약하고 사기가 강한 상쾌하지 못한 땀이다. 땀의 모양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래쪽에 땀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있는데, 자, 땀이 후면, 그러니까 뒷부분, 머리 뒤쪽, 그러니까 배부, 이 뇌추 아래쪽에, 목덜미 위쪽부터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땀이 나는데, 그쪽에서 땀이 나는데 앞에서는 땀이 안 나. 앞에서는 땀이 안 나. 이거는 흉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증이다. 뒤에만 땀이 있고 앞에는 땀이 안 나는 것은 안 좋은 흉증이다라고 했고, 그 두 번째는 이거는 왜 써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거든요.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전면에 이 앞쪽에는 전체가 땀이 있는데, 땀이 나오는데 귀 뒤쪽 귀 부분에서는 땀이 안 나면은 이거는 사증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쭉 설명을 해오고 있는 거에도 여기에 대한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게 사증인 것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나 보죠. 그 이문의 위에는 전면 앞전자에 그러면 이문 좌우. 아니 위에 전이라는 게 네. 아까 후면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앞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면이니까 얼굴 전체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아까 쭉 얼굴에서 이렇게 땀이 나왔잖아요. 이마부터 눈두덩이, 광대뼈, 턱 이런 쪽으로. 여기에 땀이 있더라도 귀 부분에 땀이 없으면은 그건 사증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든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시죠. 그 오른쪽에 보면은 태음인의 땀은 어디에서 일반적으로 시작되냐면은 이후에 귀 뒤쪽에 있는 고골 있죠. 우리가 뜸 뜨는 뼈 있죠. 그 아래쪽에 우리가 뜸을 많이 뜨죠. 그 고골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발제에서 이제 땀이 시작되고 앞쪽에, 그 다음에 이 쭉 아까 얘기한 대로 가슴까지 이렇게 쭉 땀이 나면서 병이 해소가 되는 거다. 이 한골이 해소가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 자, 발제에 땀이 나면은 이제 죽음을 막 면하려고 하는 순간이고, 이마에 땀이 나면은 간신히 위험한 지경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눈썹 두덩이에 땀이 나면은 이제 위험한 상황을 완전하게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광대뼈 쪽에 땀이 나면은 생로가 넓게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턱에 땀이 나면은 병이 이미 해소가 되어 있는 거고, 가슴에 땀이 나면은 병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 상황이다. 땀 가지고 쭉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견, 차증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는데, 자, 이마에 땀이 나면서 그 다음에 미릉, 눈두덩이에 땀이 눈썹 두덩이에 땀이 나려고 해요. 그럼 이건 병이 이제 초반에 병이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초반인 거예요, 병이. 이제 막 나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는 한골지세가, 한골, 그러니까는 오한이 오는 한골의 그 기세가 그다지 심하지 않더라. 병은 좀 중한 상황이잖아. 아직 병이 이제 막 나은 것을 시작하는 중이니까 병이 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한의 그 기세가 그닥 심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아래쪽은 이와는 반대죠. 자, 관상에 땀이 있어요. 광대뼈 쪽에 땀이 나고 그 다음에 턱에 땀이 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병이 많이 나은 상황이죠. 병이 많이 나은 상황인데 한골의 기세가 굉장히 맹렬하다는 거예요. 신맹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골의 기세가 굉장히 맹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추위 때문에 이를 부딪힐 지경인 거고, 마치 풍이 올 것 같은, 이를 부딪히면서 풍이 막 올 것 같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땀이 어디에 나냐면 겨드랑이 쪽에 난다는 거예요. 가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병이 나아가더라는 얘기예요. 병이 완전히 이때 나더라. 그러니까는 한골이 그 기세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가 병의 경중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장중경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골증이 심해지면 열증도 심해지고 골증이 미약하면 열증도 미약하다고 한 게 바로 요건데, 그러니까 골증이 심하면 열증도 심하게 나타나기는 해. 근데 이게 병의 경중하고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는 오판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보십시다. 그래서 한골의 기세, 한골인 상황이 일수가 많은 게 병이 중한 상황인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자, 한골에 이게 맹준하다, 아주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병이 중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죠. 막 턱을 탁탁 부딪히면서 너무너무 추워하고 있으면 아, 이게 병이 심하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한번 주의해야 될 걸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간병 41통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병의 이름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기도 사람은 장간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마다 살던 함경도 사람은 이건 41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감기가 40일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장간병. 왜냐면은 태음인이 좀 잘 견딘대요. 그래서 이 맷집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병도 천천히 들어오고 또 천천히 나가나 봐요. 아주 너무너무 심해지지 않는 한 태음인은 이제 견딜 수가 있는데,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이미 심해졌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면서 병도 이제 오래 끌게 되고 나가는 것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함경도 사람은 41통이라고 하면서 또는 뭐라고 한다? 무한건병이라고 한다. 무한, 땀이 없는 건병, 건조한 병이라고 한다. 이 한골은 땀이 나야지 병이 낫는데, 땀이 안 나면은 병이 낫질 않고 심해지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무한이 되면은, 그래서 땀이 안 나오게 되면은 큰일 나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시속, 요즘 사람들이 쓰는 감기약 있잖아요. 감기약, 이때 감기약. 동무도 얘기하는 형방패독사는 누구한테 쓰는 감기약이에요? 형방패독사는 소양인한테 주로 쓰는 감기약이죠. 곽향정기사는 소음인한테 쓰는 감기약이에요. 뭐 다양한 감기약이 있죠. 소음인은 다양한 감기약이 있는데, 소음인은 위장이 차가워요. 위장이 차니까는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속에 이증도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곽향정기산을 쓰는 거는 표증과 이증의 구분이 잘 없이 나타날 때 쓰는 게, 그때 쓰는 감기약이 곽향정기산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민한테 많이 쓰는 감기약이죠. 그 다음에 보중익기탕, 이것도 뭐 이런 경우에 썼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약으로 한골을 치료한다. 장간병을 치료할 때는 이거는 모두가 다 오치다, 잘못 치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태음인의 장간병은 이런 거 가지고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웅담을 썼다. 웅담, 이건 곰슬개죠. 곰슬개를 쓰는 거는, 이거는 마치 맹인이 문고리 잡는 식으로 어쩌다 맞춘 격이고, 이거는 이제 잘 듣는다는 얘기죠.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한 경우다.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쓰는 게 좋다라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딴 약으로 여기에서 웅담 쓰고 나서 그 뒤에도 딴 약으로 이렇게 쭉 쓰게 되면 병세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오른쪽에 보십시다. 백병의 가감지세, 그러니까 모든 병이 지금 현재 심해지고 있는지 나아가고 있는지를 일반인의 안목으로 이걸 보는 거는, 판단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병이 심해지고 있는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간병은, 이 한골이라고 하는 거는 더욱더 추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안목으로는 추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한골의 그 땀이 눈썹 두덩이나 광대뼈에 있게 되면은, 땀이 이쪽에서 나게 되면은 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 시간만 가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가 의사를 불러다가 잘못된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은 이 광대뼈에서 나는 땀이 어디로 올라가느냐면은 이마 쪽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못 약을 투여했는데 땀은 올라가면서 그 바깥으로 보이는 한골의 그 기세, 증상 있죠. 너무너무 추워하는 이런 거는 감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소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의사도 야, 이 약이 듣고 있구나 라고 믿게 되고, 환자도 아, 내가 약 효과를 봤구나 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약을 쓰는데 지금.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있어요. 자, 고인이 얘기하는 이 경우가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딱 맞다는 거예요. 자, 병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죽일 수가 없는데, 병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데 약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병불능살인, 약능살인. 자, 이 얘기가 바로 이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 같다는 겁니다. 이 경우를 두고 같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약을 효과가 있네 하면서 며칠간 계속 쓰게 되면은 이마에 나던 땀도 안 나게 되고 사람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을 우리 감기약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맞는 감기약을 써야 된다. 그 어떤 약들을 쓸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만 얘기를 할 거고요. 주의사항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자, 그래서 당연하게 이 한골은 땀의 진퇴를 가지고, 땀이 어디서 나느냐, 어떻게 나느냐를 가지고 병이 가벼우냐, 병이 위험하냐, 중해졌느냐, 이거를 판단해야지, 이 한골의 그 기세가 심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병이 가볍냐 중해졌냐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장준경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골이 4일 있고, 그 다음에 발열이 4일 있고, 그 다음에 한골이 3일 있고, 뭐 이렇게 가면 가만 놔둬도 낫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약을 잘못 쓰지 말고 그럴 때는 그냥 가만 놔둬라 라고 하는 얘기. 이게 진짜 그래서 그걸 두고 한 말이고 정말 귀중한 말이다. 이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무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오른쪽에 이제
얘기하고 끝내죠. 자, 장간병에 무역기란 얘기는 전염성이 없다는 거예요. 장간병에 전염성이 없으면 그냥 낫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고, 장간병에 전염성이 없으면은, 그리고 이 땀이 이렇게 나가면은 그냥 기다리는 게 좋겠고, 하지만 온병이라는 거는 전염성이 있는 병을 온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기가 중하면은 그 전염성이 되게 세게 될 경우에는 이 증상과 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게 나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약을 어떻게 쓸 거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끝내겠습니다.